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난 SKT 해킹 사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SKT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심을 바꿔야 된다, IMEI가 유출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벼락 맞은 것처럼 들려오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또 표현하고 SKT에 대해서 이제는 못 믿겠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진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SKT가 수천만 명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발했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겠지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SKT텔레콤을 해킹했다는 것인데, 미국 정보보안 기업인 트렌드 마이크로도 지난달 보고서에 BPF 도어에 숨겨진 컨트롤러로 중국의 지능형 지속 공격 APT 그룹 레드 맨션을 지목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 미국의 정보 보안 기업 역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 통신업계 역시도 SKT 해킹 사태가 미국과 중국, 이 사이버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서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같은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미국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FBI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 솔트 타이푼, 플렉스 타이푼, 이런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이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이 해킹 사태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중국의 정보 수집 보안 작업 인원이 최대 6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을 하면서 이 중에 일부 중국 해커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T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SKT 해킹의 배후로 지목되는 레드 맨션 또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내 통신사에 악성 코드를 심어 침투해 있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SKT가 협력을 도모해서 이 해킹 사태의 원인 규명, 그 다음에 명확한 피해 보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해킹 사태의 배후가 있었다면은 이건 단순한 국내 기업의 실책의 문제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면적인 해킹 위험 점검성과 정보보호 산업 육성 등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하에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해킹을 당했을 때 대처법이 대한민국보다는 비교적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세부적인 해킹 기간 및 날짜가 드러났는데, 이번 해킹이 단순한 금전 목적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아주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이버 공격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통신사의 해킹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 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점이 수많은 전문가들 과 복수 매체들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이게도 이번에 SKT 해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의 로그인 기록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이 선포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 이후부터 4달간의 해킹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24년 12월 3일 이후에는 해커들이 자신들의 로그인 기록을 지우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12월 3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을 파견했던 날이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SK 해킹 사건을 분석해보니 결국에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2년 6월 15일이며 해커가 남긴 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 번호인 IMEI 등 핵심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SKT에 대한 공격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2024년 12월 3일까지 로그인 기록은 삭제되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12월 3일 이후에 4달간의 기록으로 해킹 집단과 이들의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게 SKT의 3년간 해킹을 시도했던 중국의 해커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서 겁을 집어먹고 이들의 로그인 기록을 삭제시켜버린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SKT에 관여했던 해커들은 12월 3일까지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활동에 제한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대기업의 해킹 사건을 떠나가지고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강력하게 있는
있는 국가 사이버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SKT 해킹 목적이 돈 목적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탈취하기 위한 중국의 사이버 전쟁의 일환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것의 계엄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은 SKT 서버에서 중국의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 코드 BPF 도어가 발견이 됐다고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동, 아시아 통신사를 겨냥해서 사용된 것으로 글로벌 보안업체들도 해당 조직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존재한다고 지난간 수없이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SKT 서버를 건든 중국 해커 조직 레드맨션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곳을 경유해서 흔적을 감추고 정말 치밀하고 집요한 수법을 계속해서 구사하면서 오랜 기간 국내 통신사에 잠복해서 대규모 개인정보와 국가 기밀을 탈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로 SKT 서버를 계속해서 공격하던 중국 해커들의 활동이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고 자취를 감췄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미국도 털리고 대만도 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중국의 해킹 공격에 이 사이버 전쟁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어들여지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슨 뭐 대한민국 선거는 해킹이 하나도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 지어서 딱 잘라서 말하는 것 역시 오히려 너무 수상하다고 전 느껴집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던지 중국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SKT도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고 국가 기밀을 탈취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사이버 전쟁에 이미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멀쩡할 것이다, 해킹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짧은 생각이죠. 음모론을 운운하기 전에 현재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이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두 눈 뜨고 명확하게 직시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SKT 해킹은 확실한 거는 돈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없이 통신 메타데이터나 행동 패턴 이런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장기간 탈취를 해갔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개입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쟁, 사이버 침략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SKT 해킹이 스노우볼을 굴려서 이것이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해킹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 조작의 우려와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중국 정부의 단순한 범죄,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방국의 사회를 노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방 국가들의 사회 혼란과 안보 불안을 노린 전략적 공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엄의 재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자취를 감추고 숨어버린 게 계엄 이후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수년간 이어지던 중국 해커들의 민간 개인정보 탈취와 또한 국가 기밀을 건드려서 혹시나 선거 시스템에까지 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조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것이 이 계엄의 목적에 SKT의 해킹 혹은 중국의 국가 기밀 탈취와 사이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계엄의 정당성은 다시 한번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엄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천만 명이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그것이 국가 사이버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용이 될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탈취가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각계 격파를 당하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피해를 볼지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다시금 옳았다는 것을 이번 SKT 해킹 사태가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현재 이 좌파들의 공격으로 채널 조회수가 급감하고 알고리즘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여러분들께서 또 멤버십 가입, 또 계좌 후원으로 영상 제작 지원, 또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면은 그에 맞게 더 좋은 인사이트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